처음에 에스케이프 교육을 시작한 것은 10년도에서 21년도 조금 넘어갈 때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에스케이프를 처음에 하자라고 했던 건 아니었고, 처음에 그때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일이 없었어요. 그 월세는 내야 되는데 이제 일은 없고 또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아예 모를 때여서 그때 막 공부하고 있었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이제 초반이니까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이 너무 간헐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같이 했던 친구랑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친구가 스케치업 수업을 진행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라이노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노 모델링 수업을 한다라고 라이노 그래서퍼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완전 전문적으로 그래서퍼를 쓴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래서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한 4년 동안 그래 라이너를 쓰고 그래도 나름 조금 공부했다고 생각해서 왕초보를 가르치는 초보 느낌으로 그래서퍼 수업을 실제로 만들고 시연도 하고 이제 그때 다른 플랫폼에 하나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뭐 문의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육 수업은 뭐 정말 멋지게 망했고요. 그때 그 이후에 제가 그때 눈여겨보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엔스케이프라는 거였습니다. 스케치업 엔스케이프. 그때 이제 사업상으로는 이제 스케치업과 브이레이를 사용해서 CG 렌더링을 돌리고 있었는데, 엔스케이프를 한번 사용해보고 하니까 영상도 제작할 수 있고 뭐 바로바로 씬도 조금 잘 나오니까 이거 조금 괜찮지 않을까? 사업에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인테리어 프로젝트도 한 두 가지 연달아서 맡게 돼서 그건 다 스케치업과 엔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다 작업을 했었는데, 영상도 나오고 씬도 뭐 브이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씬을 고정해서 다 작업을 해야 되지만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나오니까 그냥 360도 모든 공간에 다 모델링하고 렌더를 찍어도 전혀 시간적으로 손해가 없더라고요. 거기 영상도 나오고 파노라마도 나오고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재밌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두세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가 저도 이제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 내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이거를 엔스케이프를 써야 될까? 그러니까 브이레이를 써야 될까? 엔스케이프를 써야 될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토론을 했고 실제로 그때 팀이 와해될 뻔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야 뭐 결국은 브이레이를 쓰자라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긴 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 엔스케이프를 엔스케이프고 그냥 놓기엔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한 몇 달 뒤에 한 두세 달 뒤에 이제 제가 그 가까운 지인들, 여자친구, 뭐 가까운 후배, 뭐 후배의 친구, 후배의 동기, 뭐 이런 식으로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한테 제가 이때까지 쌓아올린 스케치업 앤스케이프 지식을 수업으로 만들어서 한 3일짜리, 3시간씩 3일짜리 총 9시간 강의로 과외를 1대1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저도 물론 이제 학생이었던 시절에 그러니까 복학하고 한 그게 그 2016년 11월에 제가 군 만기 전역을 하고 원래 이제 저는 이제 2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해야 되니까 그 겨울 방학 있잖아요. 그때 보통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또 전역하기도 했고 뭔가 공이 많이 차 있기도 하니까요. 뭔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시기니까. 그래서 저도 가까운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 좀 번화가 서면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가서 컴퓨터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조금 돈을 많이 썼었어요. 사실 제가 낸 건 아니고 부모님이 대신 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없긴 했지만 그때 포토샵, 오토캐드, 라이노, 맥스 브이레이 그렇게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쭉 듣고 뭐 열심히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개강하고 3월 달까지도 뭐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4월쯤 되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수업 들을 때는 뭔가 따라하면 되고 또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하면 됐긴 됐는데 이게 선생님을 벗어나니까 3월까지 제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학원을 안 다닌 4월이 되니까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너무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고 뭐 돈도 열심히 냈고 더 많은 돈을 썼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제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냐는 게 너무나도 허탈하고 좀 바보 같았습니다.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그때 썼던 거를 그대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선생님이 봐줬던 거를 파일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붙이고 그 설정 값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학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과의 연락이 끊기기도 한 것도 문제였지만 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무것도 키워지지 않아서 저는 그때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계속 붙여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내가 공부를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바쁜 학부생, 휴학도 하지 않은 학부생들은 그냥 계속 갈 뿐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클루지라고 하던데 그냥 진짜 클루지처럼 그냥 우리가 지난해였던 방향처럼 이전에 잘못을 뭔가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썼었습니다. 그때 라이노 모델링을 하고 그 라이노 V-Ray를 썼으면 되는데 이 메커니즘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라이노에서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V-Ray로 맥스로 넘겨서 맥스에서 V-Ray를 하는데 이제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 다음날 와서 노이즈 엄청 생기고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제일 잘 쓰는 줄도 알았고 왜 주변에 3D 렌더링을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래서 뭔가 맥스 V-Ray 쓴다 하면은 뭔가 좀 전문가가 되고 좀 우쭐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게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주변 지인들을 통 가르치게 된 스케치업 앤스케이프를 가르치게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커리큘럼을 짜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2017년도에 있었던 이런 앞선 학원에서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로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배울 수 있게 만들진 않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하긴 하지만 선생님은 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머리를 갖추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학생들이 나중에 다른 똑같은 문제를 만날 거라고 절대 확신할 수 없고 그럴 일도 절대 없는데 뭔가 학원이라는 그런 커리큘럼 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것만 알려주다 보니까 뭔가 학생들은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저 스스로도 느껴봤으니까 한번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커리큘럼을 아주 낮은 단계에서 어차피 저도 그때 그 당시 2020년도 그때 저 당시에는 저도 스케치업 앤스케이프의 지금처럼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초보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한 단계 높은 왕초보보다 조금 더 나은 초보에서 중수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의 책을 PPT를 하나 만들어서 그 커리큘럼의 아주 기본적인 조작법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씬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학생들이 계속 생각을 하도록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결국은 내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연구를 해야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배우고 어렵게 배우 그런 것들을 해야 발견하고 연구를 해야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듯이 그냥 무작정 제가 말하는 거를 네 그렇군요 하고 받아줬고 그 다음날 가서 까먹는 것보다 제가 수업을 가르치더라도 그런 커리큘럼 속에서 계속 학생들이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면 좀 더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을까,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렌더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짰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만들었던 책이 그때는 이름이 조금 귀엽게 하려고 조스케이프라는 이름으로 엔조케이프네요. 조스케이프는 지금 유튜브 채널이고 엔조케이프라는 책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으신 분도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엔스케이프 커뮤니티 단톡방에도 있고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가면 그 첫 번째 수강생 분을 가끔 만나서 뵙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수강생 분들이 제 수업 이후에도 스스로 생각하는 렌더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제작했었습니다. 이 책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지스 퍼블리싱과 레터스가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서 Do It이라는 시리즈로 나왔어요. Do It Sketchup with Enscape라는 것으로 이제 나왔고 표지도 굉장히 예쁘죠. 뒤에도 이제 이렇게 예제들이 다 있는데 이 책을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앞서 말했던 제가 여러분들께 심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으면 마치 인셉션처럼 계속 책을 보시다 보면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바로 답을 준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풋들을 넣어드리는 그런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가지 예제가 되어 있고 이제 커리큘럼은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아주 초보적인 기본적인 조작법부터 이 조작법에는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조작법도 들어갑니다.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 스케치업을 빼놓을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이용한 모델링은 안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조작법들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스케이프 기본 조작법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든 걸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외부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주간 렌더를 찍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야간 렌더를 찍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특정한 공간 렌더를 이제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파크로시 로비를 이제 낮밤을 통해서 다 해보고 인공 조명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씬들을 상상해가면서 책에 있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여러분들 계속 주입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파프로시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아트 뮤지엄을 통해서 내부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스 엘가라는 외부 투시로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를 해서 내부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외부도 엔스로 이렇게 찍을 수 있고 외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라는 걸 그 경계를 깨트리려고 여러분들께 외부 투시도도 이제 예제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엔스로 뭐 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응용 예제들을 3가지 넣어놨어요. 단면 렌더, 아이소메트리, 그리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3가지를 넣어봤는데 이 정도 이제 총 모든 것을 천천히 처음부터 다 따라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렌더러가 진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인풋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할 거고요. 세 번째로 적절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저를 통해서 혹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엔스케이프 클라우드, 엔스케이프 연구소, 스케치업 연구소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채널 쭈스케이프에서 피드백을 구하려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힘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복습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작품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앞서 말했던 피드백들을 적절히 계속 받아 나가시고 또 스스로도 한번 피드백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정말로 혼자서 설 수 있는 생각하는 렌더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강의와 책을 제공했다고 하는 생각에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총 2년이 걸렸어요. 이거 나오는데 거의 2년이 걸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100%를 그 당시 100%를 여기 다 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스케이프 혹은 엔스케이프 클라우드, 엔스케이프 연구소 등의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물어봐 주신다면 저도 계속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느낀 점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에스케이프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서 그 스페이스시라는 운영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주스케이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어, 조금 쉽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에스케이프 부트캠프라는 오프라인 클래스를 지난 6월부터 매달 이제 주 1회에서 2회 정도 서울에서 이제 열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열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그리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열정적으로 삶을 사시는구나. 그리고 저도 계속 배울 점들이 많고 제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저 스스로도 계속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들었습니다. 어떤 성장하고 싶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분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던 간에 집에 가면은 어떤 포인트에서는 어떤 시간대에서는 저 스스로 조금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 세상에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커리어를 더 잘 쌓아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위를 보면 볼수록 끝이 없어요. 이제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신 거긴 한데 부자의 기준에서 돈을 숫자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숫자는 무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밑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제가 지금 있는 시점에서의 저와 제가 바로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들을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이제 적용해 볼지를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우울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뭔가 실행을 해야 그런 우울감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런 성취감으로 이제 연결하는 지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은 뭐 지금 시점에서 에스케이프 카페엔 2,200명 정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이제 온라인 이제 단톡방에서는 한 1,500명 정도 이제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실무에서는 이런 걸 쓰는구나. 아니면 나도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번엔 그걸 한번 해볼까? 나도 이렇게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걸 계속 이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 스스로도 이런 커뮤니티 운영함에 있어서 계속 원동력을 이제 그런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실은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아주 작게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회사이고 왜냐하면 거의 제가 이제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저 스스로도 성장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혼자서 그런 커뮤니티 어떻게 운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수백 명이 있어도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뭔가 얻고 뿌듯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커뮤니티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질문하고 답하는 곳이 돼서는 여러분들도 재미없을 거잖아요. 뭐 그냥 다른 데서도 가도 그렇게 질문받고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커뮤니티를 원치 않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요새 뭐 챗GPT가 좋다고 뭐 봇들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더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적어도 100% 정답은 있을 수 없고 뭐 하다못해 챗GPT도 80% 정도 이제 확률을 가지는데 인간이라고 뭐 그냥 70%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70% 확률을 여러 명에서 검증할 수 있다면 그래도 100%에 가까운 답을 내놓으면서도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질문을 했다고 핀잔을 주는 게 아니고 또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한 번씩 밤에 그죠 조금 우울감이 들거나 아니면 낮에 너무 힘들 때 하소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먼 훗날 가까운 훗날이라고 할게요. 가까운 훗날 저희 커뮤니티 한 2,000명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뭐 가까운 훗날에 이제 한 1,000명, 100명, 200명, 한 400명, 1,000명 뭐 이렇게 이제 다들 모여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한번 마련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갑자기 이제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근데 뭔가 그렇게 굉장히 먼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한 게 그렇게 멀지 그렇게 과거가 아니에요. 한 20년도에 제가 첫 번째 사업을 하고 스페이스실은 21년도 12월 8일 날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 이제 정식 출간 일자는 5월 31일이라 하지만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는 거 보니까 조만간 여러분들을 조금 더 큰 곳에서 조금 적은 비용으로 만나 뵐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주 큰 포인트지 않나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스케치업 with 에스케이프 2일 시리즈 이지스 퍼블리싱의 시리즈죠. 스케치업 with 에스케이프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레터스 여기도 나와 있듯이 레터스 공식 교재 채택된 교재입니다. 그 말은 스케치업 에스케이프 사용 설명서라는 제 레터스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있는 교재라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전자책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책을 구매하시고 또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저와 이제 관계를 계속 쌓아 나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전자책은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스케치업 윌 에스케이프 이 책이 저의 가장 최신의 정보를 담은 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책은 가장 최신의 책이죠. 근데 전자책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출판사를 관계야 뭐 이제 온거 수정과 뭐 그런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굉장하게 단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검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디자인에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전자책들은 특히 제가 그 전자책 이제 이미 나온 책들이 6권인가 있는데 그 책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그 책들은 여러분들 계속 업데이트되는 책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나오는 책들은 조금 더 심화 버전 책들로 계속 나올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기초 책들은 여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 중수 이상들은 그냥 무조건 갈 수 있다. 저 학원 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 중간중간부터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어디 가서 엔스케이프 못한다 소리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거 확신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선언하겠습니다. 기초책은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뭐 개정되면 개정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전자책들은 심화 과정들로 계속 나올 생각입니다. 그 심화 과정들은 기존에도 있던 인테리어 실무편 그리고 고층 외관편들이 이제 이런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더욱 다양한 예제들과 더욱 심화된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나올 생각입니다. 3.5 버전이 지금 출시가 됐는데 여기 버전에서 나올지는 사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 3.6 버전 이상부터에는 계속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출시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층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이라든지 뭐 카페 공간, 힙한 카페 뭐 내용 뭐 이런 것들 제가 보시는 거 위주로 그리고 유행하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전자책에 심화 과정으로 담아줄 생각입니다.
나중에 출판되면은 한번 구매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실력업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전자책들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과 뭐 겹치는 부분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제들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3.0 기초편 같은 경우는 이 예제와 겹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자책 3.0 기초편 구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책 구매하시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심화 예제들이 필요하시다면 거기 전자책들의 이제 실내 투시도 혹은 고층 외관편을 이제 구매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심화가 아니고 기초가 필요해. 나는 중수야 하시면 이 책 구매하세요. 이 책 전자책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대로 구매하시고 이후에 더 필요하시면 전자책 구매하시면 됩니다. 혹은 저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같이 손 쉬면서 직접 물어보고 제가 들고 올 심화 예제들을 같이 해보고 싶다면 오프라인 부트캠프도 분기별로 열리는 부트캠프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트캠프는 오프라인 환경상의 여건상의 문제로 서울과 부산에서만 열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